결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고슴도치 한 마리가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8월부터 다시 테슬라 모델 3 인도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3월 이후에 인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6월인가요? 제 기억에는 소량의 물량이 풀리고 난 이후에 한동안 수입 물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인 인도 시작과 함께 테슬라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테슬라 계약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이 지난해 8월에 덜컥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충동 구매를 하고 올 초에 차를 인도받아서 몇 달째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차를 구매할 때 들었던 생각들하고 이 차를 받고 몇 달 주행을 하다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모델 3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던 정보들, 그리고 오너 입장에서 모델 3를 직접 접하고 난 이후에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나름의 구매 가이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그 테슬라 모델 3를 주문할 수 있는 주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문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첫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실 게 트림 선택입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트림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 그다음 롱 레인지, 퍼포먼스 모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모델들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몇 가지 차이점들, 세세한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차량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스탠다드 모델하고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352km 주행이 가능하고요. 한 번 충전으로. 그 다음에 롱레인지 모델은 446km. 그 다음에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제일 비쌈에도 불구하고 주행 거리는 오히려 롱레인지보다 좀 짧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게 차량의 성능이에요.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나 제로백, 가속 성능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위에 있는 모델들보다 월등히 좀 뛰어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인치 퍼포먼스 전용 휠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시스템, 그 다음에 스포일러, 카본 스포일러가 추가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퍼포먼스 전용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 모드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약간 데일리 스포츠카로 이제 모델 3를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 없이 퍼포먼스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롱레인지하고 스탠다드 모델을 좀 선택하심에 있어서 좀 겹치죠. 사용하는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게 겹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두 개 모델을 두고.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좀 선택하실 때 염두에 두실 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행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델 3를 사서 주행하는 주행 패턴 자체가 이렇게 정해진 동선을 많이 움직인다. 혹은 회사에서 집, 이런 식으로 좀 정해진 패턴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탠다드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내가 이제 이 차를 사서 주행하는 주행 패턴이 좀 불규칙하고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 혹은 그리고 장거리를 좀 주행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충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롱레인지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민해 봐야 될 게 충전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충전 환경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제가 정해진 패턴으로 주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그 동선상에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한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아파트 지하죠. 아파트 지하에 보면 충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밥이라고 하죠. 그래서 충전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면서도 크게 불편한 건 없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충전 환경이 뭐 주변의 슈퍼차저를 이용하려면 좀 이동을 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집밥이 없다라던가 이런 분들은 충전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롱레인지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차량의 사용 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이제 구매함에 있어서 이 차 말고도 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차량들이 집에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짐을 실어야 된다거나, 또 혹은 가족들 여행을 가야 된다거나, 혹은 장거리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뭐 다양한 상황들에 맞춰서 꼭 모델 3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을 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차는 뭐 출퇴근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제가 뭐 이용할 목적에 맞게끔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집에 이제 이 차를 사시는 목적 자체가 그 뭐 가족용으로도 쓰고 일로도 쓰고 뭐 장거리 여행을 갈 때도 쓰고 하는 등등 이 차 한 대로 모든 걸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역시 롱레인지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다.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스탠다드 모델과 롱레인지 모델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런 뭐 선택에 어떤 고민 없이 저는 무조건 롱레인지를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롱레인지하고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 차이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고 있죠. 실제로는 이제 6천만 원, 6,300만 원과 5,300만 원이니까 더 커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또 있죠. 추가적으로. 예, 그래서 보조금까지 감안을 하고 취등록세까지 감안을 한다면,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가격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차량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그 전에 차량 구매함에 있어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레퍼럴 제도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차량의 광고비,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퍼럴이라고 하는 프로모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소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누군가의 레퍼럴 코드를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그 접속을 하시게 되면 아까 그 홈페이지 화면과 다른 요런 이제 화면이 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모델 3 주문하기를 화면을 이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뭐 기존하고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레퍼럴 코드를 활용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일단은 그 구매자 그리고 이 레퍼럴 코드를 제공한 소개자 두 양쪽 사람들한테 11만 점에 해당되는 크레딧을 이제 제공이 됩니다. 각각. 그러면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슈퍼차저가 유료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 충전 비용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테슬라에서 그 판매하고 있는 그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사시는데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이 크레딧보다도 그 이 모델 Y, 아직 우리나라엔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모델 Y, 그다음에 향후 출시될 로드스터 슈퍼카를 이제 경품으로 받을 수 있는 1회 추첨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확률은 굉장히 적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프로모션을 꼭 확인하시고 레퍼럴 코드를 사용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여기 레퍼럴 코드는 요 예제 파일에 올려놨고요. 하단 더보기란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외장 컬러하고 휠입니다. 보시면 그 모델 3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 정도 색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화이트, 펄 화이트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색상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국내 정서에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또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 펄이 들어간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 추가 요금을 좀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펄이 들어간
진주색 화이트 색상이 기본 색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색상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색으로 들어가는 색상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솔리드 블랙, 그 다음에 미드나잇 실버, 딥 블루 메탈릭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색상들이 이제 유색으로 좀 들어가는데, 이 색상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28만 6천 원이라고 하는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컬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드 멀티코트라고 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테슬라 레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색상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257만 원 정도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상이 굉장히 많이 끌렸었거든요. 추가 요금이 한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추가 요금은 조금 비싸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저는 화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위에 있는 세 가지 색상보다는 화이트 아니면 레드를 선택을 고민을 했었는데, 레드 색상 가격 차이가 조금 만만치 않아서 무난하게 화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색상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휠이 있어요. 휠. 18인치 휠은 기본이고요. 19인치 휠 같은 경우는 193만 원 정도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 요금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승차감이나 경제성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18인치 에어로 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는 뭐 아무리 승차감이나 경제성도 좋지만 좀 외관 디자인이 좀 이뻤으면 좋겠다, 간지가 좀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19인치 스포츠 휠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휠에서 보이는 디자인 차이가 뭐 화면에서 보시는 걸로 확인을 하셔도 굉장히 크지만 실물로 보시면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외관 디자인을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휠을 선택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은색 휠하고 흰색 외관이 조금 잘 매칭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8인치 에어로휠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다크 티타늄 혹은 이제 약간 밝은 검정색 같은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블랙이나 실버 그레이 색상하고 좀 매칭이 잘 되는데 화이트 색상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9인치 휠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비도 약간 한 5% 정도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차감 면에서도 뭐 18인치 모델에 비해서는 테슬라 모델 3가 상당히 좀 딱딱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그런 부분에서도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휠이 커지면 뭐 타이어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편평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스포츠성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선택하셔야 될 게 이제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인테리어는 이제 기본 색상은 블랙이고요. 화이트 인테리어를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격은 128만 6천 원 정도 추가가 되네요. 장단점을 좀 말씀드려보면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무난한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쁩니다. 정말 이뻐요. 제가 실제로 이 실물을 제 지인이 타고 있는 차를 통해서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승을 하는 매장에 가서도 확인을 했는데, 화이트 인테리어의 디자인은 정말 테슬라 모델 3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특히나 뭐 레드 색상이라든가 화이트 색상의 이제 화이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차들을 제가 보면은 상당히 좀 화이트로서 깔끔한 느낌도 들고요. 또 레드 화이트 같은 경우는 웬만한 스포츠카 부럽지 않은 느낌을 좀 선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블랙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블랙을 선택한 이유는 화이트 인테리어를 좀 관리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블랙을 선택을 했고요. 실제로 테슬라 홈페이지에 이런 이제 안내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는 내구성과 오염 방지를 위한 뭐 이염 방지 기능들이 이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되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떼탑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 제가 타고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염이 됩니다. 이염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존의 그뭐 베이지 가죽 시트 차량들 이런 것들에 좀 비교하면 확실히 덜 된다고는 해요. 제 지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막 닦더라고요. 닦아서 쓰면서 이제 지워진다, 잘 지워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나는 관리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역시 블랙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간지가 중요하다, 조금 뭐 관리 어려워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화이트 인테리어 정말 잘 나왔으니까
과감하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게 FSD예요.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예, 요걸 이제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그죠? 참고로 제가 그 계약을 하던 작년 8월 시점에는 이게 제 기억으로는 770만 원인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한 1000불 최근에 올랐죠. 미국에서도. 그러면서 국내에도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900만 원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이 테슬라 모델 3의 그 FSD 기능은 뭐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상태죠. 그래서 뭐 일찍 사는 게 유리하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실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뭐 글쎄요, FSD 기능이 뭐 지금 국내에서는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한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기능, 그 다음에 자동 차선 변경 기능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자동 주차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호출하는 스마트 서먼 기능, 이렇게 이런 기능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신호등하고 정지 표지판을 인지해서 그 주행을 하는 기능도 추가가 된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시내에서의 자율주행 기능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도시에서는 교통 신호등 및 정지 표지판을 인지하는 기능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죠. 아직 국내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본적으로 이제 가고 서고 그 다음에 핸들을 조향하는 오토파일럿 기능은 FSD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 기능이 꼭 필요한가,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뭐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다음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차라고 하는 물건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뭐 음식이나 같은 걸 구매하듯이 이렇게 구매한다는 게 좀 생소하긴 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결제를 하시게 되면 주문 수수료 10만 원이 결제가 되고요. 실제로 예약이 됩니다. 그 모델 3 그 롱레인지 모델로 좀 견적을 한번 내봤고요. 그 다음에 레드, 멀티코트 색상,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19인치 스포츠 휠, 그 다음에 화이트 인테리어, 그 다음에 FSD 기능까지도 추가를 해서 한번 견적을 내봤습니다. 견적 가격은 7,851만 9천원이네요.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주문 수수료 10만 원이 결제가 된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고슴도치 한 마리가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1부, 2부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모델 3를 구매하실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 모델 3에 이제 관련된 유지비, 그 다음에 초기에 구입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2부로 찾아올 거니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